안녕하세요. 차선생의 차이학입니다. 지난번에는 오행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오행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무극부터 태극, 그 다음에 오행,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28수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그 무극이라 하면 태극에서 이렇게 하나의 시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시작이 멈춰지는 그 분기점,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에 대해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기론과 채용법을 설명하려면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태극이라는 거는 우리가 효에서 그냥 초효가 하나 놓였다고 가정을 할 때 그것이 두 개로 갈라지는 음효가 되는 그 하나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 그것을 음양이라고 합니다. 음양이라고 하는데, 태극이 음양의 조화를 나타낸 기본 어떤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 주체자와 그것을 따라서 흐르는, 그러니까 주류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효가 양효와 음효로 갈라지고 그것이 사상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사상이라 하면 태음과 태양, 그 다음에 소음과 소양, 이렇게 두 번째 효까지 갈라지는 걸 얘기하죠. 천북의 성경에서는 이거를 일시무실이라고 합니다. 그 태극을 나타내는 거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천부경은 저희들의 사라진 정역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역을 통해서 지금 주역을 바라보면 이기론과 채용이 굉장히 쉽게 저희들한테 다가섭니다. 그래서 그 사상에서 그것이 한 변이 또 하나의 효가 추가가 돼서 삼효가 이진법으로 삼변한 것을 태극이라고 하는데, 그 쾌라고 하는데, 그 쾌가 8번 변이를 해서 저희는 팔쾌라고 합니다. 사상이 음양이 한 번 더 더해지면 그것이 팔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팔쾌가 또 사방과 간방을 나누고 이러는 단계로 접어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효에서 태극으로 갈라지는, 음양으로 갈라지는 요 시작의 점, 이것을 시작이 나뉘는 그 점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극에서 음과 양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주체자, 그러니까 몸체죠. 몸체가 이치에 의해서 몸이 어떤 이치가 무르익어서 그것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이제 발현되는 거죠. 그걸 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치로서 몸을 형성해서 기운이 따라올 수 있게끔 어떤 몸의 주체의 점이 되는 것을 체라하고, 그것을 따라오는 이에 의해서 따라오는 기운을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체와 용이라 표현하고, 그 두 가지를 또한 이치에 의해서 기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계 선생님의 그 이기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바라보면 체와 용, 이와 기, 이것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법들을 보면 채용법과 이기론, 그렇게 하고 오행에 의한 오방다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면다례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께서 그 전에 한번 이 시연을 하셨던 그 자면다례를 들 수 있는데요. 자면다례는 28수의 회전 이치를 갖다가 그 다법에다 갖다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도 이제 자면의 그 둥근 모양을 본떠서 찻상 자체도 둥근 형태를 쓰고 있는 것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기론이라든지 태극, 그러니까 효의 나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 차와 주역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바라보고 어느 한 부분이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존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부경은 어떤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 저희들의 사라진 정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의 답법을 통해서 체용과 이기론을 바라보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역을 풀다 보니까 주역과 천부경은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하늘과 땅과 사람의 도리나 이치는 하나의 맥락으로서의 이치를 갖고 있겠지만 주역의 이치로서 천부경을 갖다가 쉽게 풀어지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신비롭게만 바라볼 대상은 아니구나. 이거는 어쩌면은 우리의 사라진 정역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최천 선생이 고대 암각화에서 그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신라 말기에 한문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하셨듯이 저희도 또한 그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을 했고,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 알 수 없는 부분들, 의문되는 부분들을 좀 신화적으로 포장한 부분인데, 그거는 학문적으로 명백히 정역과 유사한 부분을 띠고 있고, 주역과 유사한 부분을 띠고 있고, 그거는 명백히 우리의 사라진 정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추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저희 사견으로는 그것이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오늘 차 이야기가 관련 없는 이야기가 돼버렸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답법의 모든 기본을 이루고 있는 학문 체제를 알고 나야지만이 저희들의 기본 답법을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찻잔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찻잔의 칠부를 붓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많은 문헌들을 다시 한번 고증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얽혀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어떤 때는 백도와 황도를 바꿔서 설명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발음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다르게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기억을 더듬으면서 새로운 문헌들 한번 고증했던 것들을 다시 재차 10년, 20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라서 그걸 재차 다시 한번 번내어가면서 이런 매스컴에 통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